2025년 말에 출시 예정이었던 5세대 실비보험 여러 이유들로 출시가 미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조만간 발표 날짜가 공개될 것 같습니다. 2026년 1월 15일부터 2월 25일 41일간 입법 예고, 규정 변경 예고가 진행되고요. 2026년 상반기 중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출시가 늦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기다리기만 해도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더 생긴 만큼 새로 출시될 5세대 실손과 기존 실비를 더 비교해서 유지하는 게 나한테 이득인지 아니면 전환하는 게 더 이득인지 확실하게 알아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현재까지 판매된 실비와 5세대 실비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직접 실손보험 개혁안을 발표했고 새로 출시될 실손보험은 어떻게 보장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가장 먼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는 입원과 통원으로 구분되는데 급여 입원 치료는 기존 4세대와 동일하게 자기부담률을 일괄 20%로 적용합니다. 급여 통원의 경우 기존 4세대 실손보험에선 자기부담률이 20%만 있었는데 5세대는 실손 자기부담률 20%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추가해서 연동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50%라면 급여 통원 실비도 50%만큼의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장하기 때문에 기존 4세대 실비보다 보장하는 금액이 낮아질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임신 출산의 경우엔 질병으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실비로는 보장받는 혜택이 없었는데요. 이번 5세대 실비부터는 임신, 출산과 관련된 급여 의료비를 보장 범위에 포함하여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존보다 무조건 나빠진 건 아니니까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변화점이 있는 비급여 의료비 부분인데요. 여태까지 본 적이 없는 완전 새로운 구조로 등장하게 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질병에 대해서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누고 비급여 보장을 강하게 줄인다고 하는 이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는 병원에 가서 도수치료를 받거나 어떤 다른 비급여 치료라고 해도 실손에서 70%, 80%를 보장해 줬는데요. 앞으로는 아니라는 겁니다. 중증과 비중증을 어떻게 구분할지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예상을 해보자면 비중증이라는 단어에서 보이는 것처럼 위험한 상태가 아닌 질병의 비급여 치료는 보장에서 제외하거나 자기부담금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5세대 실손에서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보장 구조를 나누고 이에 따라서 보장하는 금액이 달라진다는 건데요. 중증 질환이라고 생각되는 암이나 심혈관,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기존처럼 급여 항목 20% 자기부담금률이 적용되어 80% 보장 그대로 유지되는데 비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이제 다르게 보장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외래로 치료 가능한 경우 예를 들어 감기나 허리 통증, 소염 주사, 도수치료 같은 건 실손보험에서 거의 보장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표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4세대와 비교했을 때 많이 다르다는 게 한눈에 보입니다. 급여 항목들은 4세대나 5세대나 거의 차이가 없지만 5세대부터는 임신 출산에 대해서 급여 항목은 보장이 된다고 했으니 좀 더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비급여 치료는 확실하게 많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 중증과 비중증 두 가지로 각각 나누면서 자기부담금에 대한 부분도 중증은 30%, 비중증은 50%로 나눠졌습니다. 거기다 중증 치료는 연간 5천만 원 한도로 보장이 되지만 비중증 치료는 연간 최대 보장 한도도 1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거기다 그동안 입원 치료는 정해진 한도 없이 연간 최대 보장 한도 안에서 보장이 되었었는데요. 5세대 실비도 중증 비급여로 입원했을 때에는 연간 최대 한도로 5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지만 이제 비중증 비급여 치료로 입원했을 때에는 회당 300만 원까지만 보장이 됩니다. 통원 한도도 원래는 회당 20만 원이었지만 이제는 1일당 20만 원으로 제한이 생겼는데요. 이게 금액은 똑같아 보이지만 완전히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기존 4세대는 어떤 치료에 대해서 1회당 20만 원 한도였으니까 하루에 다른 이유로 치료를 각각 받게 되면 각 치료별로 20만 원 한도로 보장이 되었었는데 이제 5세대는 같은 날에 여러 치료를 받게 되더라도 비중증 비급여에 해당한다면 하루 최대 20만 원이 끝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의미입니다. 면책 항목도 더 추가되었는데요. 기존에는 미용,
성형, 즉 치료가 아닌 것들은 당연히 보장이 안 되는 거였는데 이제는 미등재 신의료기술이나 근골격계 치료와 주사제도 면책 항목에 포함한다고 합니다. 다치거나 아파서 치료를 받았더라도 여기에 해당된다면 이제 실비로 청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표 하나만 보더라도 4세대 실비와 5세대 실비는 전혀 다른 보험 상품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 비중증 비급여 항목은 보험료 할증 대상에도 포함되어 4세대와 마찬가지로 병원을 자주 가게 되면 갱신 시점에 보험료도 더 올라가게 됩니다. 보장은 줄고 내가 내는 돈은 점점 더 많아지는 형태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남아있는데 바로 관리급여라는 개념입니다. 그동안 실손보험에서 너무 많이 지급되면서 손해율에 대한 문제가 됐던 항목들이 있는데요. 도수치료, 영양주사, 체해충격파 치료, 약침치료 등에 대해서 정부가 수가를 직접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통제하느냐? 이 치료 항목에 대해서 치료는 가능한데 실손보험은 적용이 안 되거나 또는 10만 원까지는 인정해 주겠습니다. 하지만 자기부담금을 높여서 책정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둔다는 건데, 즉 실손보험에서 사실상 빠지는 항목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1, 2세대 실손 재매입에 대해서 오해를 풀고 가자면 25년 1월 9일 개혁안이 발표된 자료에서 1, 2세대 실비 가입자에 대해 법 개정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약관 변경 적용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발표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분노하고 계셨을 텐데요. 현재 최종 발표안에서는 해당 개정 검토 내용은 삭제됐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기존 1, 2세대 가입자는 5세대 실비는 그냥 무시하고 1, 2세대 실비를 계속 유지하면 되는 걸까요? 많은 분들께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 경제 상황과 병력 사항을 고려하면 생각보다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하고 결정할 수 있게 지금부터 1세대부터 현재 판매 중인 실비보험까지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세대 실손은 2009년 9월까지에 해당하며 이 시기에 가입하신 분들은 1세대 실비 가입자입니다. 비급여도 거의 다 보장됐고 자기부담금도 통원은 5,000원 정도에 입원 치료는 자기부담금도 0원으로 사실상 병원비가 거의 다 나오는 보험이었어요. 지금은 가입한 지가 오래되어 연세가 많아지고 보험료도 계속 인상이 되면서 한 달에 10만 원이 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하는 이유는 보장력이 워낙 좋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갱신 주기는 있지만 재가입 주기가 없기 때문에 이 조건 그대로 평생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2세대 실손은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가입하신 분들이 해당됩니다. 이게 지금 가장 애매한 분들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2세대 실비보험은 가입한 시기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기 때문인데 2세대 가입자 분들 중에서도 2013년 이전에 가입한 분들은 재가입 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1세대와 마찬가지로 평생 동안 동일한 보장으로 유지가 가능한데 반면에 2013년 이후의 가입자들은 15년 후 재가입 조건이 있어서 15년이 지나면 강제로 전환이 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2년 1월에 가입하셨다면 그 보험 계속 갖고 갈 수 있어요. 보장도 넓고 비급여도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2014년 11월에 가입하셨다면 그럼 2029년 11월에 자동으로 2세대 실비 계약이 끝나고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때 판매되는 실비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3세대, 4세대가 있는데 이건 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판매된 3세대 실비는 자기부담금이 급여 10%, 비급여 20%로 2세대와 비슷해 보이지만 3대 비급여라고 하는 치료들이 구분되어 자기부담금이 30%로 늘어난 항목도 있습니다. 보장이 축소된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병원비 커버가 꽤 되는 구조였어요. 2021년 7월부터 지금까지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손은 이때 한번 자기부담금이 확 올라가서 급여는 20%, 비급여는 30%가 되었고 기존 15년이었던 재가입 주기가 5년 재가입 주기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8월에 4세대 실비를 가입하셨다면 5년이 지난 2026년 9월이 되면 자동으로 재가입이 됩니다. 앞으로 출시될 5세대 역시 1년 갱신 5년의 재가입 주기로 현행과 같이 유지되지만 입원과 통원의 자기부담금 등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마 가장 많이 고민되시는 분들은 이 1세대와 2세대 초반,
재가입 주기가 없는 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판단 기준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 텐데 2013년 이전에 가입했던 1, 2세대 실비 보유자들은 보장도 넓고 재가입 주기도 없고 자기 부담률 또한 적습니다. 보험료만 감당 가능하시다면 무조건 유지하세요. 하지만 2013년 이후 가입자분들은 어차피 15년이 지나면 강제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도 현재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4세대로 전환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비는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야 하는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바꾸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직 아프거나 다치지 않았지만 내 생활에 영향을 줄 만큼 굳이 유지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손보험이 아예 없으신 분들은 현재 판매 중인 4세대 실비를 늦기 전에 가입하는 걸 추천합니다. 5세대는 확실히 그동안의 실비 계정과는 성격이 너무 많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4세대도 재가입 주기가 5년이어서 나중에 변경되긴 하겠지만 적어도 5년간은 더 좋은 조건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가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1세대부터 4세대 실비 그리고 새롭게 출시될 실비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말씀드렸는데요. 보험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내 경제적 상황, 치료 예정 여부와 다른 보험의 유무 등 다양한 부분들을 고려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나의 보험에 대해서 리모델링 또는 점검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연락처 또는 카톡으로 연락 주셔도 되고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도 있으니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편하고 빠르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